안녕하세요. 35살에 정년 퇴직하고 싶은 남자 삼호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30살에 4억을 모았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비결은 아니고 방법이죠. 네, 우선 저는 올해 30살이 되었고요. 직장 생활은 2019년 1월에 시작해서 2년 9개월 정도 해서 지금 3년차 직장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어떻게 2년 9개월 만에 4억을 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로 4억을 모았습니다. 뭐야, 부동산 투자? 그럼 애초에 시드가 많았네. 아닙니다. 투자는 2020년 3월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처음 시작하였고, 그때 딱 1,500만 원 있었습니다. 제가 연봉이 조금 높은 편이라 초봉을 5,300 정도를 받았는데, 누나 시집 간다고 700만 원 주고 학자금 대출 갚는다고 800만 원 갖고 나니까 1년 3개월이라고 딱 통장에 1,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해서 코스피가 막 급락하고 있었을 때 저는 이게 절호의 기회라는 거를 직감했어요. 왜냐면 직장인이 되었으니까 재테크는 해야겠고, 그때 당시 박영옥님의 돈 일하게 하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네, 이 책이에요. 이 책에서 박영옥님이 9.11 테러 때 큰 돈을 버신 걸 보고, 아, 이분처럼 위기에 투자하는 것이 큰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1,500만 원을 급락하고 있는 우량주 중에 제 맘에 드는 우량주 한 개를 골라 폭풍 매수를 시전했습니다. 거의 뭐 그때 당시에 찍기를 한 거 같아요. 찍기를. 네. 아무튼 그렇게 폭풍 매수를 시전하고 나서 그때 당시 코스피 한 1800선에서 돈을 다 써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그땐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 질병인지도 몰랐고, 또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고, 주식 투자도 난생 처음이라 분할 매수를 할지도 몰랐거든요. 막 매수 버튼만 누르기 바빴어요. 뭐 위기는 기회니까 하면서. 근데 아무튼 돈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그냥 가만히 얻어 터지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가가 매수한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하실이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깝다. 이거 분명히 기회인데. 이거 분명히 기회인데. 지금 사면 돈을 버는데. 이러고 있는 차이나에 동기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와, 이거 미쳤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근데 또 막상 그 친구가 대출을 받고 실제로 오는 걸 보니까 저도 그 친구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받은 그 대출 은행을 가서 똑같이 신용대출 6,200만 원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총 투자 금액이 제가 갖고 있었던 돈 1,500만 원 플러스 신용대출 6,200만 원 해서 총 7,700만 원이 되었죠. 그래서 아무튼 신용대출을 받아온 6,200만 원을 또 그대로 주식에 꼬라박습니다. 근데 저도 바보는 아니죠. 이전에 분할 매수라는 걸 배웠지 않았습니까? 코스피가 계속 떨어질 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계속 분할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코스피 1550 정도에 제가 평균 단가를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납니다. 아마 한 5천만 원은 벌었을 거예요. 이거는 제 실력은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아무거나 사도 오르기도 했고,
제가 산 주식이 많이 안 오른 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 돈 1,500만원, 수익금 5천만원, 대출금 6,200만원, 총 시드가 1억 2,70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너무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주식 투자의 무덤이라는 주식담보대출을 받게 돼요. 여기서 주식담보대출이 뭐냐면 제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억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증권사에서 1억 원을 빌려줍니다. 대신 주식이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빌려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시장가로 냅다 팔아버려요. 그러니 증권사는 1억을 무조건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은 주가가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안 팔고 버티면 양전할 수 있는데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보니까 손해가 확정되는 거죠. 아무튼 설명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아무튼 그 주식담보대출을 또 받게 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또 받은 거죠. 제가 생각해도 그냥 거의 미친놈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제가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다니. 아무튼 이 당시에 제가 주식을 잘한다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기도 했고 코스피가 크게 반등한 후라 크게 떨어져도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학습해서 그 학습 효과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엄청난 착각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총 주식담보대출을 1억을 받아가지고 총 2억 2,7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미친 거죠. 근데 또 너무 감사하게 너무 운이 좋게 한 1억 7천 정도를 또 벌게 돼요. 그러니까 총 1년 6개월 만에 주식 투자로 한 2억 2천 정도를 벌게 된 거죠. 이건 제 실력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시기를 잘 만나기도 했고 운이 너무 좋기도 했고 제가 큰 돈에 이제 좀 떨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잘 작용해서 돈을 벌게 된 것 같아요. 거의 그 비중 중에는 운이 작용하는 비중이 제일 컸고요. 아무튼 오늘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이야기까지만 하고 원래는 이번 동영상에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부동산은 다음 편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호정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